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은 워싱턴 DC 같은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시키고 남겨진 국회의사당은 프랑스 오르쉐,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변의 서여의도는 보도 제한 같은 규제를 풀어 금융 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능 일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국회 운영위 등 6개 상임위는 지금처럼 여의도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기관도 완전히 옮겨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과거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2020년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 세종 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당시 후보를 뺀 나경원, 안철수 당시 후보 등은 국회 세종시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총선을 2주 남기고 승부수를 던진 배경엔 서울과 충청권 참패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역시 세종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녹색정의당은 세종시 국회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며 국회 이전만 언급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아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 개발 제한을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네. 여의도 정치를 끝내자고 오. 얘기해서 모두가 다 무슨 상황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지금 선거가 불리하다.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영등포, 네. 마포, 네. 용산, 네. 양천 여기 박빙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역에 표심에 영향을 좀 주고 싶어 한다.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들 콕콕 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위태위태 하니까 거기에 표심을 좀 확 그 모아보겠다. 충청에서도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 그럼 타겟은 세종이 아니라 여의도 마포. 일단은 서울 지역으로 건가요? 보여져요. 근데 과연 저게 맞는 프레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 대통령 비호감도 높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여의도 정치 끝장내는 걸로 프레임을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건데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래 지금 여의도 국회, 여의도 정치가 문제인 것 같아. 좋아 저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바로 저거야. 뭐 네, 이런 윤석열 생각. 정권 심판론이 높더라도 여의도 정치 끝내야 되니까 네. 국민의 후보 찍어줘야지 아, 그렇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이렇게 거죠. 생각을 할까. 아하. 그래서 약간 좀 뜬금없이 네. 막 던진 거 아니냐. 아, 막 네, 던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고 거기 막뭐 개발 제한, 보도 제한을 뭐 이런 거 풀고.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제가 그래서 약간 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 왜냐면 민생과 네, 뭡니까? 이 여의도 어떤 뭐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뭡니까? 세종시로 옮기죠. 네. 네, 넓은 땅이 생기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파밭을 만든다. 대파밭 어때? 그러면 파 가격도 안정되고 여의도에서 대파 생산하고 왜 합리적이네요. 정영진은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국민의힘이 정영진 싫어할 만하네. 나왜 싫어해? 아,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 던지는 건데, 네. 자 이제 좀 디테일들을 들여다보면은 음. 이 정책 의지가 안 먹히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졌어요, 여권에서.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개발하는 거 청사진 발표한 거 혹시 아세요? 오. 문화일보가 일면부터 해서 막 엄청 썼어요. 예. 언론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아하. 예, 그게 나름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이렇게 2주 남겨놓고 이런 게 왜 나왔냐 뭐 그런 네. 논란도 있지만은 기사화가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대통령이 지금 20번 민생 토론에 가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뢰를 좀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될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이게 그러니까 정책에 힘이 있으려면은 네. 어떤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이거를 딱 치고 나가고 여기에 네. 약간의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긴축 재정한다고 네. 어마어마하게 막 돈 안 쓰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돈들을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 천하람 예전에 천하람? 예, 천하람 위원장이 개혁신당?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개혁신당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이제 제가 한번 불러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강의 시간에 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리 뭐 좋은 얘기도 네. 그 발언하는 사람이 쓰레기면은 어하, 아니, 아니,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하. 대통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이를테면은 그 이제 경험을 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선거도 나가고 순천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 정당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신뢰도가 낮으면. 낮으면은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아하. 그거가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문제다. 메신저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네. 메신저의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고 한동훈 메신저가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 아니면 윤석열 네. 대통령 뭐 이런 메신저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자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자 산업은행 그러니까 부산은 뭐냐면은 부산을 이제 금융센터로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찬성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스탠스가 모호하고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의도 국회 옮기고 여기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산은 어떻게 할 건데? 부산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소위 말해서 약을 다 팔아놓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그러니까 사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정책들이 남발이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근래 보기 드물게 여당에서 손발을 맞춘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 홍준표 시장 지금 시장이죠. 시장이죠. 시장이 지사는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죄송 홍준표 네. 시장이 남아공엔 수도가 3개 있다. 오.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입법 수도, 사법 수도, 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 오. 방금 페이스북에 올렸고 방금. 오세훈 시장이 또 올렸어요. 여의도를 국내 최고의 녹지 생태 공원으로 만들자. 녹지 생태공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파 심으면 되겠네요. 맞네. 잘 맞네. 수경재배 도시로. 거대한 잔디밭을 테마로 할 수도 있고 네. 뭐 보타닉 가든처럼 만들 수도 있다. 네. 대파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왕 뭐 옵션에. 하는 거 실용적으로 네. 가야죠. 근데 소장님, 그 국회의원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옮기는 거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안 좋아할 것 같고요. 그래요? 보좌진들이 더 문제죠, 뭐. 안 좋아할 의원보다.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그 협력 기관들도 문제고 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리고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데 네. 국회만 세종시에 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도 옮겨야 되지 않나? 국토 균형 발전도 네. 약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는 안 갈 이유가 다 있고 딴 사람만 다 보낸다는 얘기만 맨날 해.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보면은 네. 진짜 정치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짜 특권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의원들이 자기네 혜택, 편익 이런 부분을 내려놓을 거 감수하고 시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회에는 국회의원보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국회에 오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도 특권. 국회의원인 것도 특권. 뭐가 또 특권. 다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세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축구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골대를 향해서 네. 네. 유효 슈팅을 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냥 슛 쏘는 것 같아요. 공만 그냥 내 발 앞에 마지막으로. 오면 무조건 차는군요. 네, 그냥 그래서 뻥축구. 막 지금 뻥축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급하거나 네. 당황스러워하고 있구나. 선거 판세가 대단히 불리하는 것을 네. 자기 고백하는 것 근데 같다. 약간 이거는 조금 저는 이제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실 그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대선 대선 당시에 공약을. 이제 공약이었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건 뭐 항상 하던 얘기. 네. 하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전에 그 청와대도 옮기겠다고 했던 거를 결국 이제 뭐 현실적인 여러 이유 등으로 못 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옮겨버리고 화끈하게 옮겼죠. 그리고 국회도 민주당이 얘기하던 거 물론 이제 아. 국민의힘이 좀 뭐 반대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음. 국민의힘 이번에 또 옮긴다고 하고 있고 예. 참 묘하다. 그러네. 그런 정책에 생각을 좀 합니다. 차별성이 없어요, 별로. 양당이 특히 총선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양당이 옛날 주장했던 거 서로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음. 그래도 정책 승부가 네. 총선에서는 안 먹힌다. 사실상. 그래서 저것도 유효타가 되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고 네. 뭐야 지금 아. 갑작스럽게 네. 국민들이 더 갸우뚱할 수 있는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네. 이거 선거 전에 그 야당이랑 협의가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선거가 14일밖에 안 남았으니 합의를 이룰지 모르겠다.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 같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질문이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당연히 했더니 하나씩 하자. 수도나 행정 부분은 그렇게 단일한 생각을 갖고 계획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거 좀 했어요. 앞뒤